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최근 끝난 138회 기숙사 시험 총평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난이도는 그렇게 이제 높다라고는 보여지진 않지만 간혹 문제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유형이 과거에 있었나? 이런 정도의 문제들이 몇몇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교시별로 봤을 때 1교시는 제가 봤을 때 10문제 선택해서 푸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1교시 문제 특성상 용어 문제지 않습니까? 정의를 물어보고 이런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크게 난이도가 높지는 않았을 것 같다. 요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2교시 문제로 넘어오면 두 개 정도가 제가 눈에 띄는데요. 첫 번째는 4번 터널의 관통부. 이런 문제 저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관통부에 관한 문제가 나왔고 응력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제 응력 경로를 물어보는 문제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같은 경우에는 암미 계산에 관련된 건데 얼마 전 제가 이제 영상을 하나 올렸었는데 암밀에 대한 유형 분석. 여기서 보면은 2교시 6번에 3개의 문제가 있는데 새끼 문제가 이제 3개죠. 그 중에서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유형에 그대로 이제 꽂히는 부분이 있고 2, 3번 같은 경우에 추가 성토, 한계 성토고에 관련된 문제를 병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게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었다. 요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시험 문제, 이제 점점 이제 합격선에 다다르신 분들은 자기 이제 그 실력도 이제 점점 좋아졌겠지만 아는 지식의 양도 많아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보지 못했던 문제가 이제 딱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그냥 밀어붙여서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냥 내가 봤을 때 모범 답안은 모르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이거다. 하고 자기 소신 가지고 쭉 밀어붙이는 거죠. 자기 주관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황하지 마시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끌고 나가는 거죠. 물론 이제 6문제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내가 버리는 카드가 있을 거고 죽는 카드가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내가 한 문제 정도는 자신 없는 문제를 부득불 선택해야 될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다? 자기 소신이다.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밀어붙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교시도 제가 봤을 때는 4문제를 선택하기 크게 어려움이 없는 부분 같아 보이고요. 다만 3교시 3번 문제가 이제 기초공법 선정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뒤쪽에서 잠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기초가 이제 집안 조건이 텍스트로 쭉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럼 요거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고 그 다음에 기초를 6x6 그러니까 이게 작은 말뚝 기초가 아니에요. 말뚝 기초가 아닌데 지층이 보면은 이게 시루떡처럼 깊이 내려갈수록 계속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호층으로 돼 있으면서 안 좋은 지층, 상대적으로 조금 안 좋은 지층,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내 경험을 바탕으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하고 쭉 밀어붙이면 크게 모범 답안에서 벗어난다고 보기 힘들 거예요. 저는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향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쭉 기술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림과 함께. 그 다음에 5번 옹벽 배수 문제 봅시다. 옹벽 배수 문제, 경사 배수, 연직 배수, 요게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에요.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지만 잊을만 하면 나와. 그래서 또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이해만 한다면 기억을 시험 시간에 끄집어내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저는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봤을 때 4교시 부분, 4교시에서
복합 말뚝의 소성 힌지. 와, 이게 뭐지? 보통 이제 저 같았으면은 제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은 복합 말뚝이 이제 상부에 이제 강관, 밑에는 뭐 PHC가 이제 주로잖아요. PHC 파일이. 그러면 이제 상부에서는 배탄분의 1 구간 내에서는 휨 부분을 저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관을 쓰고 그 밑에는 압축력, 연직력만 받아줌으로써 PHC, 가성비가 좋은 PHC 파일을 쓴다. 뭐 요 정도에서 이제 뭔가 수평 말뚝, 뭐 요 정도 문제로 볼 수가 있었을 텐데, 여기에 제가 조금 생소한 소성 힌지 부분이 딱 들어와 버렸네요. 그래서 요게 조금 어려운 문제지 않았을까, 개념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약간 좀 요런 부분들이, 우리가 공부하는 부분들 중에서 내진 부분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살짝 있긴 한데, 이제 구조 부분과 구조역학적인 부분과 토질역학적인 부분에서 교집합이 되는 부분이 이렇게 있어요. 구조와 토질. 그래서 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요 부분을 네 거다 내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제 소성 힌지 부분은 재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약간 좀 구조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좀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몇 번인가요? 4교시 4번 문제는 이제 비상주차대. 저는 솔직히 이제 그 비상주차대 요런 문제가 나왔을 때 갑자기 당황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요런 부분에서 짧은 시간 내에 생각을 하는 거죠. 출제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문제를 냈을까, 이것이 담고 있는 비상주차대를 담고 있는, 예를 들어서 이제 비상주차대 뭔지 알잖아요. 여러분들 뭐 다 운전하시니까 가시다가 뭐 예를 들어 터널 내에서 뭔가 고장이 발생했거나 뭐 사고가 나가지고 말 그대로 비상주차대에 이제 피할 수 있는 뭐 요런 에어리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당연히 물어본 게 아니죠. 기능적인 부분을 물어본 게 아니라 토질역학적인 부분에서 비상주차대를 물어봤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로 귀결을 시킬 것인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비상주차대가 일반 터널 폭에 비해서 이렇게 넓어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대단면 터널, 그 다음에 평면상에서 봤을 때 본선 터널이 이렇게 됐으면 비상주차대는 이렇게 넓어진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그러면 이 부분에서 어떤 변단면이 발생을 하잖아요. 이쪽에서 이렇게 진행을 할 때 이 부분에서 변단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특성상 계속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일부 구간만 국한된 비상주차되기 때문에 3차원 응력을 한번 좀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뭐, 요런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을 답이다 생각하고 밀어붙이시면 됩니다. 요번 회차에서는 내가 봤을 때, 내 주관이 조금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는 좀 그렇게 판단을 내렸어요. 요번 회차에서도 야, 이거는 진짜 뭐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요즘 유행이 터널인가? 터널 공사 발주가 많은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터널 문제가 강세예요, 강세.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꼭 뭐 이렇다라고 볼 수가 없는데, 우리가 예상하는 빈도수보다 너무 많은 문제들이 나와. 그래서 이 터널 부분 6회, 137, 이건 전 회차인 137회 때도 6문제나 출제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회차에서도 6문제나 출제가 됐어요. 그러면 정말 내가 터널에 자신 있다 그러면 시험 거르지 않고 공부는 좀 덜 했는데 얻어 걸릴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시험 빠지지 말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내가 아는 부분이 내 문제가 막 그냥 뭐 호박농구처럼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환경적인 요소. 이거는 또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환경, 물론 이제 요즘에 이제 대두되는 부분이 환경 요소는 분명히 맞긴 맞는데 1교시 터널 붕괴 요인에서 환경 요인을 묻고 있고 4교시 3번 복합 말뚝에서 환경적 고려사항을 묻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내가 아는 부분만 그냥 대답하고 말 건가요? 근데 이제 어찌됐든 간에 환경이라는 거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거르고 답안지를 쓴다 그러면 아무래도 좋은 점수를 받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이 출제자나 그 다음에 채점자로 하여금 이 환경적인 아이템을 어떻게 나는 끌고 갈 것이냐, 요게 살짝 퀘스천인 문제가 있습니다. 말뚝 문제 뭐 어쩌라고, 근데 터널 저 환경을 어쩌라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터널 붕괴 대부분 보면은 뭐 지질 조건이 안 좋거나 뭐 이렇게 시공 방법 뭐 이런 부분의 문제인데 환경의 부분을 어떻게 접목시키느냐, 요게 관건이라는 얘기죠. 요게 관건.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밀 계산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여기에서 한계 성토가 플러스 병합됐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은 치마량을 산정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P0를 구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수중 단위 중량, 이제 지하수 R에는 이제 수중 단위 중량이니까 그거를 산정하는 부분에서 감마 셋에서 마이너스 감마 W 이렇게 해도 뭐 수중 단위 중량이 감마 서브가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1 플러스 2분의 GS 마이너스 1 곱하기 감마 W 이렇게 해도 이제 요것이 감마 서브인데 요 값이 서로 달라요. 제가 계산기를 잘못 눌렀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치마량이 살짝 차이가 나는데 요거는 한번 좀 체킹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머지 기타 사항으로 질문이 저는 조금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질문을 분명히 던졌는데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아웃풋, 우리가 쓰는 답안이 굉장히 포괄적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1교시 1번 문제부터 옳다구나, 내가 아는 부분의 문제다, 강도정수 평가 시 전리에 대한 고려사항,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전리에 대해서, 전리가 강도에 미치는 영향 다 생각할 수 있겠죠. 강도라든가 거칠기라든가 틈새, 그 다음에 껴있는 충진물, 풍화도, 뭐 여러 가지를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강도에 대한 기준들이 나와 있는 것들이 있죠. 그럼 그런 것들을 다 쓰다 보면, 전부 다 쓸 경우에는 이거는 너무 1교시 치고는 너무 답안이 방대해지고, 그래서 이제 요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봤을 때 요거 뭐 거두절미하고 1교시로서는 요 정도 답안을 써야겠다, 요런 작전이 실전에 필요한 거죠. 아니라면 요런 문제는 내 생각에 2, 3, 4교시에 좀 나왔으면은 좋지 않았을까, 요런 생각이 살짝 드네요. 자, 요 정도까지 하고 뭐 디테일한 부분은 일단 마치고 총평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